안녕하세요. 리더TV 리더십 찾기 유승용입니다. 리더TV가 새롭게 좀 시작할 방송이 이성외 CEO 유레카, 주로 중견 중소기업 CEO들을 위한 경영 코칭 관련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리더십 연구소 소장님을 계신 이성우 소장님과 함께 이 방송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 그 이성우 소장님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성우입니다. CEO 유레카를 설명하려면은 이제 제 경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5년에 삼성에 입사를 해서 정보 시스템과 혁신을 한 30년을 진행해 왔죠. 85년도만 해도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거의 없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공정에 그 제품을 만들고 치수를 측정하고 하는 이러한 공정 제어하는 컴퓨터 쪽에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제 정보 시스템 업무를 시작을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컴퓨터가 성능이 향상되고 소형화돼 가면서 기업 경영 전반에 활용하게 됩니다. 공장 자동화를 갖다가 앞서가게 됐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생산 계획을 갖다 수립하는, 오늘날에 와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다가 얘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성능이 계속 발전하면서 공정에 이제 생산 계획하고 차질이 생겼을 때 불량 원인을 찾아내는 품질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사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ERP. 이런 식으로 정보 시스템이 확장이 되면서 기업 경영 전반을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현업 부서에서 개발해 달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주는, 요청한 대로 개발해주는 쪽으로 관여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영 전반의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경영을 좀 알아야지 되겠다 해서 MBA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2년 MBA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업무도 경영 혁신으로 다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해달라고 하는 대로 했었던 정보 시스템을 그게 아니고 현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효율과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방식을 바꿔야 된다 하는 프로세스 혁신 쪽으로다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영 전반을 어떤 식으로 바꿔야 효율을 올리고 효과를 올릴 수 있을까 하다 보니 회사 전체의 전략 이런 것까지 같이 또 고민을 하게 되면서 후반부에 마지막 피크를 올리기 위해서 혁신 작업을 했었죠. 주로 전략 기업의 어떤 전략이나 혁신이나 또 시스템 구축, 다양한 또 경영 활동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MBA 또 수학을 하시면서 경영에 대한 또 전반적인 또 어떤 연구도 또 많이 하셨고 또 뭐 책도 몇 권 내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CEO 유레카라는 방송을 이제 하게 된 게 주로 저희가 중견 중소기업 CEO들을 좀 경영을 좀 돕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그 실상이랄까요? 좀 현장의 어떤 그 문제랄까요? 아니면 이슈?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어떻게 뭐 진단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 다니면서 선배 그 상사나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고 중소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갔었죠. 근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 길어야 2년이다. 오래 못 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아직은 중소기업에는 때이른 감이 있는 일들이다 하면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나름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보 시스템과 혁신 이런 사상들이 중소기업에 반드시 도움이 되고 필요할 텐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한번 했었고 자동차 회사의 2차, 3차 벤더 직원들이 이제 야간에 수업을 받으러 오는 것을 이제 대학교에서 한 2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느꼈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시스템을 갖추고 내지는 공정을 갖다가 레이아웃을 바꾸고 이런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된다 하였지만 아주 잘 하고 있는 회사 기준이죠. 그 많은 회사들이
발전, 성장해가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 그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 벤더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은 특정 부품만을 만들게 되니까 잡샵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부분에서 공정에서 거기에서 기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가갖고 뭐 공정을 갖다가 매끈하게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흐름 생산을 해라. 이런 건 안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갭이 존재하는데 이해를 못하고 네. 자신들이 했었던 것을 중소기업에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 네. 일단 소통이 안 되겠죠. 예, 그렇죠.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더라도 상대방하고는 갭이 생겨서 이해를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헤어지는 네.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을 이유를 이해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갭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CEO 유레카라는 거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눈다면은 국내 좀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현실적인 도전 과제랄까요? 그런 부분을 좀 느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이 있으셨을까요? 일단 중소기업 하면은 한계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사람이라든지 예. 자원이 부족하고 한 거는 그거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건 이제 그 이나모리 가조 교세라 회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회사를 키워야 된다. 네. 그래서 그분이 책에서 비유한 게 페달을 돌려서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가 있다고 할 때 대기업들은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글라이딩을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고 중소기업들은 땅 위에서 빨리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페달을 밟아야지 된다. 그래서 힘든 거니까 중소기업일 때 빨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우든가 네. 그러면서 올라가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기본적인 틀이 지금 안 잡혀 있죠. 네.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갑자기 막 성장을 해요. 좋죠. 갑자기 성장하니까 좋은데 그 성장이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는 성장일까? 성장을 하게 되면은 회사가 커지는 거고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늘려야 되니 바깥에서 채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게 되면은 그 회사 특유의 문화라든지 가치관이 없을 확률이 높죠. 그러한 조직에서의 그 문화 차이로 인한 나중에 벌어지는 갈등.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한두 사람이 해도 되던 일이었지만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 부서로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되는지. 그 당장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소위 당장 어떤 경영 현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숙제를 당장 해결해야 되니까 뭔가 좀 시스템 경영이나 좀 길게 어떤 전략이나 확신을 이제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많이 안 되는 게 또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그 원대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플랜이나 시스템을 짜는 게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당장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그분들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그 사람들을 능가해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당장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돈 좀 벌게 되니까는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주 보고 있잖아요. 해서 과연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코칭해 줄 수 있는 거는 위기 관리. 어떻게 보면 좋다. 이제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 갖추어야지 될 거 이런 것들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지금의 성공이 나중에 오히려 걸림돌이 돼서 발목을 잡고 몰락하게 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단계별로 회사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순환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내가 뭘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그러한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더 큰 역할이지. 그 뭐 솔직한 얘기로 특정 업종에서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이 바닥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보면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 요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한 관리를 잘못해서 하는 부분이라든지 내지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못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차,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는 거. 그래서 유레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기들이 제일 잘 알지만 내가 미처 몰랐던 알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거가 바로 CEO 유레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였나요? 고대 유명한 수학자였죠.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다 얻었듯이 뭔가 그 경영의 본질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여정이 CEO 유레카 이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는 또 특별히 기업 순환론에 대한 또 나름의 어떤 그 콘텐츠라 해야 되나 그 내용도 책도 좀 쓰신 걸로 알고 있고 기업 순환론을 좀 한마디로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하는 말이 배고픈 사람이 혁신하지 배부른 사람은 혁신 안 한다. 배부르다는 얘기는 그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바뀌는 거를 싫어하죠. 잘못 바꾸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 때문에 이제 안 하려고 하고 배고픈 사람은 뭐 어차피 자, 좀 속된 말로 굶어주거나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변화를 해보겠다. 움직이게 되니까 배고픈 사람이 혁신한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다녔던 회사는 배부른 회사였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고 뭐 업계에서도 뭐 1위를 하고 그러니 혁신을 하자고 하면은 그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고민을 했던 게 어떻게 좀 쉽게 비유를 할까. 특히 서양의 경영 기법을 소개하면은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동맥경화에 걸렸다 내지는 뭐 중병에 걸렸다 하면서 기업을 사람하고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한번 회사 조직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하는 걸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눈은 멀리 내다봐야 되니까는 마케팅 부서는 눈으로 한번 해보자. 뭐 위는 소화시키니까는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검사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자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우연치 않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봅니다. 그랬더니 동의보감에서는 이미 오장육부,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각 기능을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신체, 장기하고 기업의 경영하는 그 프로세스하고가 상당히 매치가 되는 거죠. 해서 책을 갖다 하나 썼습니다. 동의보감 주역에서 찾은 경영 이야기. 그래서 이런 혁신을 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제 또 옆길로 셉니다. 주역이라는 거를 접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지식을 파악하게 됐죠. 그래서 만물은 순환한다고 하고 우리 사람도 생로병사가 있고 기업도 보면은 언젠가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환 사이클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다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순환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회사도 보면은 설립을 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성숙기로 가고 그 다음에 쇠퇴기로 가고 이러한 패턴들이 이미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게 어느 시기에 그런 것들이 오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업 순환론에서 기업이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 것을 4계절 내지는 5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회사나 과거에 망했던 회사들에 적용을 해보더라도 그러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알게 되면은 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네, 기업 순환론에 대한 내용이 우리 유레카 방송에서 많이 소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또 그 소통 체인이라고 또 어떤 기업 조직 내 어떤 그 소통에 대한 내용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소통 체인? 그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소통하면은 진짜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진짜 주제이면서도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러한 건데, 소통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봤어요. 소통의 반대는 불통이잖아요. 동전의 앞뒷면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불통이라고 그러면서 문제라 할 게 아니라 불통을 거꾸로 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통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거는 소통을 어느 특정한 이벤트 한두 개를 하거나 한두 가지 리더십을 가지고 소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 아닌가. 그래서 소통 체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은 어느 한쪽이 약하면은 그 약한 게 기준이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소통 체인을 강화해야지 되고, 그 소통 체인은 지금 현재 크게 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저 소통을 하려면은 우리가 뭐 방향을 잡아야 될 테고, 그다음 실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하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새로운 지식을 또 추가해야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의견 수렴을 해서 중지를 모으고, 마지막에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하고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특정 몇 개만 하면서 포기를 했던 거 아닌가 해서 소통 체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를 좀 더 보완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했고, CEO 유레카 과정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이 CEO 유레카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좀 접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소장님? 첫 번째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CEO면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혁신을 할 때 항상 제일 조건으로 나오는 게 CEO의 강력한 리더십, 지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본적인 거를 바꾸려면은 그러한 강력한 의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힘과 의지가 있는 CEO면은 첫 번째고요. 아니면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미리 준비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에 언젠가 쓰겠다, 내지는 1, 2년 뒤에 쓰겠다 하는 분들 같으면은 권장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은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후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3개 계층을 얘기하고, 뭐 그렇다고 꼭 그 사람들만 듣는 건 아니고, 사람들 항상 그렇잖아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뭔가를 들었다가 그것이 자기의 그 경로를 바꾸는 일이 있듯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도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3사람들은 뭔가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좀 더 기본적인 걸 배우면서 할 사람들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CEO 유레카라는 방송이 어떤 색깔을 가진 어떤 방송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좀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제가 발전할 수밖에 없고, 요즘 문제가 되는 그 고용 창출도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적절한 경영 기법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못 받아갖고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거가 없도록 중견 중소기업들에 대한 경영 코칭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근데 그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뭐 아주 특출난 새로운 경영 기법을 제공하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스스로 그러한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를 한 다음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가능하다면 현장의 CEO들을, 중소기업 CEO를 또 초대를 해서 그 현장의 좀 고민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경영 어떤 현황들 좀 들으면서 이렇게 코칭도 해드리고 또 자문도 해드리는 어떤 그런 방송을 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도 방송이지만 오프라인 모임도 필요하죠. 그래서 리더피아가 그러한 중견 기업들의 그 모임을 통해서 우선은 저렇게 할 수 있죠. CEO 유레카를 수료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실천하거나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들을 계속 모여서 공유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새로운 회사들이 시도해보고 이러한 것을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도록 CEO 유레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수직적인 문화, 네. 수평적인 거로 가야 된다. 협업을 해야지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갖고 가야 할 사회 모습이기도 하죠. 또한 유튜브라고 하는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봤을 때 어느 누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협력의 장으로서 네. 저 혼자가 하는 게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좀 깊이 있고 또 재미있고 뭔가 좀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유레카 방송에 저희가 아마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의 CEO 유레카 저희가 앞으로 본 방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